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진행하는 월간 뮤지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1월 18일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날이기 때문에 하루 휴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편하게 방송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월간 뮤지미의 방송을 보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은 2021년 매월 배달마켓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할 건데 먼저 소개하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장우석 본부장이고요. 옆에 계신 분은 한국연례사이버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어떻게 새해는 좀 좋은 목표를 좀 세웠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움증권의 홍보대사를 새수로 벌써 3년차. 벌써 3년차. 본부장님은 2년차 하고 계시는데요. 2년차네요. 저는 늘 같은 생각에 이게 키움증권 고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제대로 되고 좀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의 길로 접어드렸는데 미달이라도 한번 깔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렇죠. 진심 그런 생각. 홍보대사가 원래 홍보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홍보하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네. 좋은 종목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됐으면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관련 내용을 준비한 거니까. 이게 몇 번째죠 월간 뮤지미는? 네 번째 같습니다. 아주 혀를 찌르는 질문을 하셔갖고요. 한 4번째, 5번째 하는 것 같은데. 네. 올해도 계속해서 내년까지 한 20회 방송을 하면 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준비된 내용을 한 번씩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목은요. 예, 2021년 매월 배당마켓 프로젝트입니다.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올해 들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재밌게 매월 받아보자. 매월 문자가 오는 거죠. 매월 받아보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배당주가 혹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가치주로 편입이 되는 또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좀 올해는 가치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특히 금융이나 에너지 관련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배당주 좋아하십니까? 교수님도 배당주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배당주 꽤 오랫동안 좀 갖고 있는 게 있고, 사실 이제 성향에 따라서 약간 다르실 텐데요. 다만 이제 작년에는요, 2020년에는 워낙 정말 유례없는 미국에서도 사상 최대 폭이 단시간에 떨어진 건 처음이잖아요. 가장 빠르게 빠졌죠. 7, 8일 만에 아마 30 몇 %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폭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반등했고 사실 팬데믹은 아직도 현재 진행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질 내려오면서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어떤 배당을 주지 못하는 기업들 잠시 후에 소개가 나오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배당을 좀 줄이거나 배당을 중지한 기업들이 되게 속출했습니다. 이게 한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는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배당주가요. 근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시 배당주에 관심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히 그 귀중한 자료를 또 장우석 본부장이 준비해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어가 주시면서 모든 지식은 한 주부터 한 번씩 한번 해보는 성격이거든요. 사실 배당도 저희가 만들었던 책을 졸저지만 그때마다 강조드리지만 배당을 한번 받아본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마치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과 해보지 않으신 분이 말씀 좀 그렇지만 천양지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근데 그 중에서도 배당을 정말 받아보신 분, 받아보지 않으신 분은 큰 차이라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한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 정말 아쉬운 내용이지만 그 배당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990년, 91년 리세션 때 13% 마이너스였고요. 2001년에는 15% 마이너스, 2007년, 9년 리만 사태 때는 30% 마이너스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덜 나은 모습이죠. 9% 마이너스가 되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사실 작년에는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 걱정이 많았습니다. 배당을 갑자기 중지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줄이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2021년도에는 약간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관련 종목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줄이거나 삭감했거든요. 이거 63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이상만이죠. 그래서 리만 사태 때 웬만한 것들 리만 사태 때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많이 디크리싱은 줄였거나 서스펜딩 맞습니다. 늘린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기업은 보통상 미국 S&P 기업 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가 배당을 원래 지급을 하는데 이번에 많이 줄이는 것은 결정적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애들. 보조금이라보다는 정부의 지원. 지원.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특히 기간 산업 같은 데서 많이 해당됐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항공사들. 항공사. 네. 그렇죠. 항공사도 있고, 항공사든 항공, 당연히 부품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수많은 것들이, 협력업체들이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식으로 보면 구제금융을 받는 긴급자금을 지원을 받은 거죠.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너희들 긴급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 갖고, 그것도 고통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갖고 너희가 설마 자사주를 산다거나, 그렇죠. 네. 자사주를 사거나 아니면 배당을 준다는 거는 물론 주주 입장에서 보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주주의 친화적인 건 좋지만 돈을 주는 무상으로 이렇게 무상이나 이자를 받더라도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일단 회사가 짜고 부도나지 말라고 주는데 그 돈을 갖고 나쁘게 보면 돈잔치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건을 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그걸로 배당을 주지 마라. 배당을 주지 말거나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너희 매입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 자사주와 배당으로서 주주 친화 정책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이루는 근간 중에 하나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한 거죠. 대표적인 경우를 말씀드렸던 보잉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항공사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들이 역시 은행으로 대표되겠죠. 은행들을 딱 두 가지를 못하게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은행들은 작년 봄에 3월 달에 이미 JP모건이나 그런 대형 은행들은 자기네들 벌을 모였어요. 우리 이번에 자사주를 이번에 좀 하지 말자. 왜냐하면 돈을 우리 보면 대선 충당금을 쌓아둬야 되잖아요. 쌓아둬야 혹시 모를 것들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만 사태 때 기억하시죠? 리만. 저라 좀 알지만 이제 저희 주린이분들 중에서 혹시 잘 기억 못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리만 사태 때의 은행의 모습은 정말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작년과는. 리만 사태 때는 사실 리만 사태였다는 것이 소위 물론 투자은행 중심이었지만 투자은행 이런 쪽이 정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지를 갖고 모기지 상품을 팔고 그걸 또 한 번 더 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놀이하고 하고 나서 사람들이 터져 나가는데 그때 했던 거가 뭐냐면 돈을 모기지로 해서 은행을 집을 빌린 사람들이 돈을 못 갚게 되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막 빨리 돈을 주택을 다 뺏어 버린 겁니다. 돈을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자기네들 모여서 우리 10년 전에 12년 전에 했던 일을 또 한 번의 실패를 과오를 저지르지 말자고 나오면서 우리 자사주 하지 말자 지금. 주주들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면서 자사주 말고 구도수는 세이브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 그때 저희가 주시장 어려울 때 저희 미주미 저희는 이제 오늘 키우면 같이 후원받아서 하는 방송이지만 미주미 방송 전화 본부장님이 저희 사원 있죠. 저희 사원 있습니다. 뭐죠?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방송했을 때 아마 기억나시면 혹시라도 오늘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지금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한테 연락하라고 그랬습니다. 은행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메일 보내거나 은행에서, 왜냐면 돈을 못 갚으니 지금 당장 너희들 문 닫지 안 할 테니까 돈을 갚는 것도 이자도 좀 유예해주고 이런 거죠. 마치 우리나라도 현재도 여전히 이슈가 있고 미국도 이슈가 없는 건 아니나 예를 들어서 원래 세입자들 지금 안 내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그게 이제 바로 소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ESG의 그런 하나인데 그렇죠. 사회적인 가치 공감하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스스로도 자사주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SEC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명령이 들어간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예년에 12년 전 보니까 너희들 살려고 발버둥 쳤으니 안 되겠다 하면서 아예 그냥 법이라 보면 행정명령이나 마찬가지겠죠. 금융당국에서 자사주랑 너희들 주식 배당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풀린 거죠. 12월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갖고 최근 4분기 동안에 평균적인 이익 이상으로 주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렇죠. 이미 이제 작년 12월부터 JP모건이나 몇몇에서 배당은 아직 아니지만 먼저 한 거가 이제 자사주로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올해부터 매입이 들어갈 텐데 올해 2분기부터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이제 들어갈 텐데 그래서 하여튼 경영 그거 된 거가 될게요. 그것뿐 아니라 수많은 그 정부 자금을 받은 쪽은 전부 다 자사주 이런 것들이나 그런 배당을 금지시켰던 거죠.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올해 풀려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작년의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시켰는데 저도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렇지만 그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기업 이 기업도 사실 배당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맞아요. 배당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골드만삭스에 의해서 JP모건 체이스가 또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본다고 그러면 약간의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배당을 최소한 줄이지 않은 기업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배당 23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수많은 기업의 배당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부터 다시 배당을 원복하는 기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최소한 작년보다 올해는 배당을 삭감하거나 준다했던 기업이 배당을 다시 한번 원복시키거나 아니면 배당의 삭감에 우려가 있던 기업들이 약간 해소가 되는 해로를 보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한번 배당을 한번 가져가 보자. 배당주를 이런 차원에서 준비한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야, 내가 뭐 2, 3% 벌려고 이거 주식 투자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다시 한번 시장이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배당은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 물려버리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배당이 없다 그러면 배당주 좀 채워가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계기가 됐으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안타까운 모습이 악어입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것도 악어입이네요. S&P 500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작년도까지는 배당이 줄은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래 보였던 과거의 배당 증가와 지수가 동일하게 움직였는데 약간 작년에 약간 특이한 케이스를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흔히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문제다. 이게 커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벌어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용인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 지수는 약간 옆으로 기면서 배당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2021년은 배당주의 원복을 한번 기대해보는 원년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그림도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그림인데요, 아주요. 좋은 그림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겠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음 표에 딱 보시면 아주 간단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100를 40년 투자하신 거예요. 1980년이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그때 $100 투자하게 되면은 그냥 배당 없이 간 경우에는 $1,700가 됐고요.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게 되면 $5,300가 되기 때문에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컴파운딩이 아니면 결국 재투자죠. 배당을 하면 기계적으로 한 거죠. 저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당을 무시하면 안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배당이라는 게 자체가 지금은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2년, 3년, 10년이 지나면 그 격차는 엄청 벌어지고요. 그럼요. 여기서 가장 빠르게 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오늘. 오늘은 못 사잖아요. 근데. 오늘 못 사지만 오늘과 내일 하신 분의 차이는 나중에 가면 10년이 지나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물론 오늘 시장이니까 못하지만 내일 장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배당주에 관심을 갖고 배당주가 없다 그러면 좀 채워가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물론 오늘의 그 월간 미주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후원사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사가 있죠. 홍보대사의 직으로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키움증권 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통 때 라이브 하는 것보다 약간은 그 무게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일단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우리 키움증권에서도 용납해 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의 차이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거죠. 저희가 숱하게 오프라인 강의하고 하면 저희가 다 얘기하면 수긍 하시죠. 근데도 영어가 안 되네. 영어 밤에 해야 돼. 이러면서 알았어. 좋았어. 근데 좀 생각해 볼게 하는 분들이 한 달 후에 또 강의하면 또 와 계신 분들 숫자를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 다 보셨는데 제가 요새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 방송국 기자한테도 위원님 엄청 바쁘시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그 미국 주식 때문에 바쁘셨잖아요. 그럼 기자님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죠. 근데 그 질문을 2016년에 처음 책을 썼을 때 저 이제 기사로 보도 자료 썼던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똑같은 얘기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 연초에 또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지나가면 1년 차이도 될 수 있고 5년 차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먼 것 같지만 가까울 수도 있고 먼 거 할 수도 있지만 차이는 엄청나다.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강의 드리는 날이 월요일이고 오늘이 이제 18일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오늘 안 하지만 아직 안 하신 분은 당장 내일 저녁 10시에 화요일날 저녁 11시 반이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뭘 할지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처럼 네.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향에 따라서는 ETF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개별 종목 순으로 ETF는 다음 시간 한번 해드릴까요? 다음 달에. 네, 다음 달에 말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 미국 시장에서의 배당주에 대한 특징을 한번 설명을 아주 이론적입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말씀 왜 드리냐면 한국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작년 12월인가요? 네. 배당 뭐 하면서 배당이 어떤 한 특정한 일에 몰려 있나 봐요. 아니면 그때만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미국은 이게 여기서 이제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죠? 한국 주식은 쌍팔년도만 하더라도 3월 결산도 있었고 6월 결산도 있었고 쌍팔년도에는 증권사가 다 3월 결산이었어요. 근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는 다 통일됐어요. 상장 기업은 제가 알기엔 거의 99.99% 12월 결산일 겁니다. 결산이 몰려 있군요. 네, 상법 때문에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 12월 결산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는 날이 또 정해져 있죠. 대충 보면 이제 요일을 따라 다르지만 12월 28일 정도에 대부분이 끝나죠. 3일 결산이니까 31일 날 휴장하니까 끝나니까 30일, 29, 28일 날이 배당 결산. 그 휴일이 없는 걸 해서 12월 24일이 배당 날이거든요. 근데 정해져 있는데 미국은 많은 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이제 초보분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물론 12월 결산이 S&P 보면 40% 정도 되는데요. 6월 결산도 많고요. 3월 결산도 많고 9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없는 달이 없어요. 다 없고요. 다 있어요. 특히 재미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부분의 유통 쪽 있죠. 유통 쪽은 그러니까 소비자 필수 그러니까 그런 선물 그런 많이 사는 것들 있죠. 소비자 백화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1월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 쇼핑 시즌 한 번에 정리하려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배당 날일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면 미국은 월, 뭐 분기, 반기, 1년 특별 배당으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고요. 보통 경우는 분기에 한번 배당하는 게 맞는데 특별 배당 얘기하니까 과거에 코스트코가 한번 맞습니다. 특수한 이익, 그러니까 더 추가 이익 발생하면 특별 배당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오늘 제가 정말 넣고 싶은 종목이 빠져 있는데 디즈니거든요. 디즈니는 반기별로 또 배당을 지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맞아요. 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국내처럼 배당량이 특정하지 않아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또 4번을 배당하게 배당량 효과가 좀 이따 나오지만 배당량의 영향도 되게 미미하거든요. 그런 게 미국 주식 배당주에 대한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8일 하게 되면 그 배당금이 아마 이듬해 봄에 들어올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통상 주주총회 직전에 자기네 이사회 하고 나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갖고 나오다 보니까 통상 한 3월 중순 정도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의 잊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잊혀버리죠.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미국은 보통 1개월 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요. 빠른 경우는 10일 안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늦어도 2개월 내에 모두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다. 다만 현지 지급이라고 국내에는 시차 때문에 약간은 좀 시간이 더 그럼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화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4번 배당하다 보니까 배당락에 대한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가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대부분 빠르게 배당락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게 배당을 받은 종목인가 싶을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 그게 사실 미국 주식 배당주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배당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세금은 원청 진술 통해서 15.4%를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돈을 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미티드 파트너스라고 하는 끝에 LP자가 붙는 기업이 있어요. 요거는 유한 책임 사원이라서 요거는 별도로 배당을 좀 많이 받습니다. 배당세가 무려 39.6%로 높은 배당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구별만 하시면 여러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15.4% 딱 띄고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배당 수익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금융수도 종합과세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또 너무 많으면 좀 더 내시면 되겠죠. 더 내면 되는 거죠. 더 내면 되는 거죠. 더 토해내는 건 없죠. 토해내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LP라는 거는 구별하는 거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회사 기업 끝에 LP가 붙습니다. 써 있습니다. 이름이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당을 많이 주지만
반면에 배당세가 높은 기업이구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P 기업의 높은 배당세를 물린 이유는 LP 기업들이 법인세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럼 미드 기업에 대한 하나의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배당금에 대해서 좀 많이 떼야겠다 싶어서 배당을 또 많이 떼는 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자격증 시험 보면 시험에 꼭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꼭 나오죠. 오늘 투자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공부까지 되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배당의 배당세 10%, 14%죠. 14% 더하기 배당세금의 10% 주민세죠. 그래서 15.4%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셔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시세 차익 본 거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지만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총 기간 동안에 매매가 확정된 주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익에서 빼기 250만 원을 제외하고 그거에 22% 납부하는 또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매월 5월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12월 30일 날 주식을 다 팔아갖고 1억이 생겼는데 이 세금 신고는 5월 아닙니까? 네네. 근데 1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만 1억 벌면 저한테 5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또 우리 김PD한테 주고 다 쓰셨단 말이죠. 네. 근데 5월에 가서 2,200만 원 정도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머리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김PD한테 가서 아까 저 줬는데 5천만 원 2,200만 원 돌려줘 그러면 돌려주겠습니까? 도망가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금에 대해서 남아있는 금액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세금 신고를 하실 거라고 그러면 네. 약간 통장에 넣어놓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세금 계산이 되게 어렵거든요. 매매가 잦은 부분이 있어요. 네. 세금 계산이 쉽지 않거든요. 증권사에 있는 세금 자동 프로그램을 동원하셔갖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서류까지 출력이 되니까 네. 여기서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자금이 되시거나 좋은 증권사들은 세금 신고를 대행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걸 이용하시면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 벌었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750만 원에 22% 165만 원이 내셔야 될 세금입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세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국내에 있는 그 거래세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네네. 전 거래세는 저는 약간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국내는 네. 손해보고 팔아도 지금 무조건 0.3% 떼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폐지에 대한 아니면 좀 약간 보안에 네, 대한 그 우리가 폐지나 낮추자는 얘기는 네. 계속 있고 네. 앞으로 근데 사실 그게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양도차익 플러스 하고 이제 거래세를 없애자는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약간 용어로 보면 조세 편의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쉽게 그냥 돈을 세금을 걷어가자는 그런 이제 간접세 같은 개념이죠. 네, 네. 그래서 쉽게 걷어가는 건데 그게 분명히 좋은 방향은 아니죠. 언젠가 없어질 텐데 그건 이제 제가 뭐라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나라에서 나란 일을 하시는 높은 어르신들이 그렇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맞죠.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그 꼼꼼함은 제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게 정리매매라고 혹시 아세요? 정리매매는 이제 나중에 이제 거의 부도가 났건 어떻게 됐건 간에 예. 마지막 거래가 상장에서 상장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은 흥미롭기보다는 무서운 것이 상한가 제한폭이 아예 없어져요. 미국같이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500만 원도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10,000원짜리 500만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10원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날도 거래세를 떼어갑니까? 아주 디테일 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제가 알기엔 그런데 요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다 낸다는 의미로 제가 약간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 가자는 건데 결국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하려다가 이번에 또 늦춰졌는데 기본적으로는 22%는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거래세는 없애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양도 차익으로 가지는 게 맞죠. 다만 양도 차익도 해외 같은 경우 선진국 대부분의 장기 투자했을 경우에 그렇죠. 장기 보였을 경우에 세제 혜택이 상당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랑 소위 플립이라든가 하여튼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과세가 엄청 무겁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공감대가 있는데 공감대가
대한민국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매도만 하더라도 요즘 공매도 이슈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슈가 큽니다. 3월 달에 다시 재개하냐는 건데 늘 말씀드리고 괜히 말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게 안 올라가고 떨어질 게 안 떨어지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미국은 다 멀쩡히 다 하고 있잖아요. 개인들도 할 수 있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합의가 어렵죠. 지금 불합리하죠. 거래세 불합리한 거 다 알지만 거기서 끝내죠. 그 뭐래 저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한국은 이렇게 돼 있고 공매도가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은 그런 거 이슈 하나도 없이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라서 보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 말 끝에 제가 하나 더 첨언하면 대부분의 성진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금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선진국 시장들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목의 배당 스케줄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될 용어를 한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요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디비던드 일드는 뭐 연간 배당률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가 빠지면 왠지 커져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이제 분모가 이 주가이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뭐 100원짜리가 50원이 돼버리면 배당은 그대로여도 배당금이 커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주가가 빠져 있는 걸 갖다가 배당금이 커져 있는 걸로 착각하시게 되면 약간의 그 부실한 기업을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당을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교수님이 제일 쉽게 설명하는 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분이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사실 배당 낙이라는 말을 우리 쓸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배당 낙이 들어봤는데 저게 배당 낙일이 배당은 아닌데 저 낙이 무슨 낙인지도 모르고 일자는 일자 같은데 헷갈려요. 그래서 배당 낙이라면 영원히 헷갈립니다. 근데 낙은 당연히 떨어질 낙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 나쁘죠. 배당 때문에 떨어질 낙 아니면 어떡하죠? 저는 그냥 떨어질 낙을 떨어지는 거 낙폭 할 때 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틀리면 뭐 할 수 없죠. 근데 배당 낙은 배당 때문에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 날이에요. 근데 저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제가 늘 그렇지만 한국말이나 영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은 받아쓰기는 하지만 못 알아듣는 말이다. 배당 낙이를 다 받아쓸 수 있죠. 초등학생이면 다. 그렇죠. 뜻을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땐 영어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 X 디비던드 데이트인데요. 디비던드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디비던드 배당이래요. 배당. 데이트는 날짜입니다. 날짜. 배당 날짜인데 이 X란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X를 EX가 뭐 그 보이그룹 EX인가 뭔가 있는 건 다 필요 없고요. X입니다. X. 없다. 없는 거에 X입니다. X 있죠. 그냥 E도 필요 없어요. X 있죠. X. 없어 이놈아 할 때 X만 기억하시면 돼요. EX 없어. 꽝이야 꽝. 꽝. EX 디비던드 데이트는 그래서 풀어서 생각하면 배당이 없는 날입니다. 배당이 꽝 날. 배당 꽝 나는 날이에요. 배당이 꽝. 그러니까 무조건 EX 디비던드에 그날 사면 주식이 있다 없다? 주식이 없는 거예요. 배당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다 필요 없고 EX 디비던드 전날까지만 사면 돼요. 아, 배당 꽝 날 전날까지. 근데 전날이 예를 들어 일요일이다. 일요일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 살 수 없잖아요. 금요일날 사시면 돼요. 근데 일요일날 금요일날인데 혹시라도 미국에서 가끔 이제 금요일날이나 휴장하는 날이 있고 목요일날 휴장하는 날이 있어. 목요일날 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추수감사절이 맞아. 예, 목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 반장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열리지 않아요. 그럼 금요일 날이 배당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언제 사시죠? 수요일에 사시면 돼요. 그러네요. 수요일인데 이게 또 그러면 대부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국 날짜요, 미국 날짜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러보죠. 아니 선생님, 미국 주식 하세요? 한국 주식은? 미국. 그럼 미국 걸 따지셔야죠. 날짜는 미국 날짜. 아, 미국 날짜로. 그러니까 오늘 밤에 12시 한국 시간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미국 날짜로 배당락 1 X 없는 날. 그러니까 배당락일 때문에 헷갈려서 그래요. 없는 날. EX 데이터 없는 날. 전날까지 사시면 된다. 무슨 날짜? 미국 날짜로.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아, 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레코드 데이트냐, 뭐 기준일, 체결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다 필요 없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X 디비던드 데이트 전날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누구든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간혹 레코드하는 사람인데 그건 다음 날이거든요. 네, 맞죠? 예, 다음 날입니다. 그건 나쁜 놈이에요. 네, 근데 그걸까지 하시면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아예 외우지 마시고 보시고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끝난다. 그리고 대부분 다 기준이 이렇게 딱 발표할 때 뭐 며칠이야 하면 배당 낙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만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그 전까지 약간의 좀 모호한 부분이 저기다 배당 낙 때문에 그래요. 배당 낙 때문에 그렇다는 거. 배당 낙은 배당이 꽉 나는 날이다. 그래서 그 전까지 매수하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말씀을. 예, X니까 맞네요. X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먼트 데이트는 배당 지급일인데 여기서 아까 문제가 되는 거는 현지 지급일과 국내에 들어온 거는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좀 참으시고 좀 천천히 들어오더라도 일단 제가 보기에는 현지 지급일보다 한 2, 3일 정도 좀 늦게 들어오는데 맞아요. 좀 꼬이면 더 늦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지급일이니까 아마 보시면서도 놀라신 분들은 야 이렇게 빨리 지급이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급이 된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문 사이트 가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말씀. 저 배당 지급일도 어디 거냐?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날짜. 미국 날짜. 다 미국 날짜. 네, 근데 물론 그 다음날 바로바로 동시에 주면 된다는데 시차가 일단 있고요. 시차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우리나라는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휴일일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12월 30일 날 일을 하거든요. 은행이 정지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일주일 정도? 그렇지만 요즘은 빨라져서 2, 3일이면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증권사에서 요즘에는 배당이 지급되면 문자를 넣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아, 친절이죠. 네, 넣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딱 신호가 울릴 때 들어왔네.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배당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는 일단은 영문 글로벌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영문 사이트로 한번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영문 글로벌 2653번 화면에 가시면 이 기업에 대한 배당금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애플을 가져왔거든요. 딱 보시면 애플에 대한 배당이 쭉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쭉 표기가 되면서 연간 배당금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분기마다 나오는 배당금을 쭉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금 배당을 주고 있는데 2017년에 0.1425보다 지금은 0.2050을 주다 보니까 애플이 훌륭한 기업이네. 왜 배당을 많이 주니까 늘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배당을 많이 주는지 적게 주는지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배당 수익률 그걸 말씀하신 거 되겠고요. 배당 성장률 빨간 거 나온 거가 여러분들의 연봉을 얼마나 올려줬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연봉 올려주는 기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보면 2013년 이후 수출 보면 매번 월급을 올려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은 이익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익 중에서 얼마만큼을 주주한테 돌려줬다는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4%를 제가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0% 안짝입니다. 20% 안짝. 네. 그래서 해외 상상, 해외 소위 그 행동주의자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가끔 공격할 때 보면 뭐 60% 달라, 70% 달라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 한 40%까지 올려주겠다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40%라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얘기하는 거가 미국에서 일단 준다 하는 기업은 평균 40% 정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애플이 적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앞으로 배당을 더 늘려주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앞으로 투자할 게 더 많으니까 아직 현금을 안 쓰고 있구나, 안 주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40에서 60% 주는 기업이 꽤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게 그 정도 하시면 딱 이 그림을 보시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배당 수익률도 보시게 되면 배당금은 2012년 0.189에서 지금 807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올해 0.62% 줄어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가, 주식분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주가분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주가가 커진 거예요. 배당금도 올려주지만 배당금 늘어나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0.62 이거 내가 뭐 이거 받으려고 하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배당금은 늘린 거지만 주가가 더 빨리 올랐기 때문에 배당금이 약간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배당을 실적이 좋은 기업이 그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권리락이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 디비던드고요. 배당 기준이 쓸데없는 게 나오잖아요. 저 잊어버리시면 저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이렇게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거 아닌 거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지급일이 페이먼트 데이인데 11월 10일 날 키움증권 전화해서 돈 안 줬다고 항의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는 삼성증권 미래에서 다 똑같습니다. 절대 돈을 못 줘요.
그 다음 늦어도 일주일 안 아니면 웬만하면 2, 3일 안에 돈을 받으실 수 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스케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2643번 화면입니다. 이것도 좋은 화면이죠. 네, 가서 보셔갖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권리 락일을 아까 말씀한 배당 락일이죠. 네. 배당 락일을 언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정한 거는 테스트로 오늘부터 이번 주까지 해봤거든요, 제가. 네네. 18일부터 22일까지 해봤더니 쭉 뜹니다. 쭉 뜨니까 여기서 고르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배당을 주는구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딱 보시면, 18일 왜 빠져있어? 라고 물어보시겠는데, 네. 오늘 휴장입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 다음 19일부터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정보를 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본부장님 이 화면 보니까요. 네. 이거 보고 내가 이 중에서 이번에 배당 한번 재미서 한번 받아볼까? 그렇죠. 하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여기서 뭐 로스 컴퍼니 같은 것도 로스는 좋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반려견 키우는 분 있으면 조에티스가 대부분 강아지나 그런 동물들 의약품에서 세계 최대 기업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바로 0.25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배당 지급일도 3월 1일이네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건요. 그 정도 딱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 배당 빈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월별 주는 건지 또 분기 주는 건지 골라셔갖고 뭐 월별 주는 거 하면 진짜 월급처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기적 비정기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수한 배당을 찍은 특별 배당 때 보통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준다. 근데 대부분 다 정기적이고요. 코스트코처럼 비정기로 주는 거는 드물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영문 글로벌에서 언제 주는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주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하면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난 지금 영문을 쓰지 않아라고 하신 분을 위해서 다른 사이트 영문 사이트 제가 준비하는데 공통적으로 야후 파이낸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애플을 가지고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야후 파이낸스 가셔갖고 메뉴 중에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기간만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배당, 디비던드 올리를 선택하시면 쭉 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대역이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애플이 현재 0.205를 주고 있는 분기마다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1년을 보더라도 계속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전체적인 대응이 쭉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배당을 늘리는 기업인지 줄이는 기업인지를 보시면 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야후 파이낸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시는 화면이 또 이제 팀랭스 사이트인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정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가시면 디비던드 카렌다라고 나오는데 카렌다에 가셔갖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 아니면 아예 월별 보시면서 어느 종목 한번 구매해볼까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화면이 딱 열리면 이런 화면이 열리는데 용어만 좀 정리해드리면 넥스트 X 디비던드 데이트가 아까 말씀드린 다음 지금이 아니고 다음 배당 나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비던드 어마운트는 배당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비던드 일들은 배당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조그맣게 보시면 이게 0.64%고 그 다음에 이게 애플인데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업종 평균은 0.93이기 때문에 애플도 좀 배당을 올려야 되는 그런 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페이아웃 레이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성향, 전체 이익에서 얼마나 배당금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 보니까 이것도 좀 평균을 본다 그러면 좀 더 올려도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비던드 그로스는 몇 년 전부터 배당을 지급하고 있냐라는 거기에 나오고요. 8년 동안 연봉 인상이에요? 그렇습니다. 8년 동안 연봉 인상했고 최초 시작은 2012년부터 시작했다는 것도 옆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면에서 다 배당에 대한 정보도 얻고 이 기업에 대한 평점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화면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 하나 갖고 수많은 것들을 사실 키움증권들이 잘 돼 있지만 사실 미국 주식 하시면 해외 사이트 직접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화면 잠깐만 설명드려 아까 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 위에 두 번째 보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최근 3개월 동안에 애널리스트 의견, 애널리스트란 건 이제 개인이 아니라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에 이제 다 취합하는 걸 봐갖고 그래서 전체적인 스트롱 바이, 머드레이트 바이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평균 매수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되겠고요. 왼쪽 아래 이제 디비던드 데이트에 디비던드의 그 그림이 되겠고요. 요번에 이제 팀랭스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저희 미주미 채널에 응원회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 팀랭스가 새로운 걸 하나 개발했어요. 저 흥미로운 거가 AAPL 애플의 스마트 스코어입니다. 스마트 스코어 시스템을 계산했는 하나 했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도 이제 미주미 초이스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약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 있는 게 아닌데 요거는 8개 항목을 취합합니다.
8개. 이 8개 취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일 위에 있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가장 중시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테크니컬한 분석도 들어가고 내부자 인사이더 회사 직원들의 사고 팔았는지 아니면 블로거들의 전반적인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도 들어가고요. 거기 보면 개인 투자가들로 여기 이제 등록된 개인 투자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고 판 걸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사고 파는 거 들어가서 한 7, 8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퀀트 분석을 돌렸습니다. 그 8가지를. 그것도 심지어 뉴스도 들어가요. 그래서 뉴스 분석까지 들어가서 퀀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팀랭크에서 기준을 보면 10개 10점 중에 10점 만점에 9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저 응원에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그런 숫자의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으면 좋은 거라고. 이걸 팀랭크에서는 좋게 보는데 펀더멘털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것들. 우리를 보면 수급도 약간 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은 진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을 좀 장황하게 드린 부분들은 왜냐하면 배당 종목을 여러분들 딱 주어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찾다 보면은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좀 이해하시면 공부해보시면 재밌잖아요. 하나씩 따져보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월부터 넘어가겠습니다. 1월에 첫 번째 종목은요. CBS 엘스까지 뽑혔는데요. 1월에 주면은 4월에 줄 수 있고 7월과 10월까지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니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2월 22일이 배당날이기 때문에 그럼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렵다. 이번 주는 참고적으로 이게 18일날 시장이고 다 이제 안 놀거든요. 그럼 이제 딱 답이 나와야겠죠. 1월 20일까지만 주식을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냐? 50센트. 딱 봐보십시오. 50센트 안 나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주가로 나누게 되면 대략 평균 수익률은 2.62%. 2.62%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이건 약속된 금액이기 때문에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페이아웃 레이쇼는 33%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배당은 세상에 12년 전부터 올리는 그런 기업이어갖고 가장 좋은 기업,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연봉이 12년째 오르셨어요, 본부장님? 안 오르죠. 저 떨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저번에 우스꽝 소리 했지만 애들 성적 그다음에 연봉 안 오릅니다. 안 올라. 본부장님 올해 저희 미주미 유로스타 하기 전에 법인 이름은 법인 그렇죠. 월급 좀 어떻게 월급 체제 한번 가보죠. 그건 이미 이제 우리 1호 사원이 혜택을 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저 또 나중입니까? 하고요. 그다음에 CBS는 워낙 다 아는 기업이지만 혹시 우리 교수님 잘 아시는 기업인데 또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보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미주미 초이스에 오시면 종목에 대한 이렇게 분석이 잘 나옵니다. 딱 보시면 어떤 기업인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CBS는 미국에서 의료 서비스 및 플랜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약값 관리 회사다라고 나와 있고요. 연간 약 20억 건의 보험금을 처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만 개의 소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험청에서 선두적을 다니는 기업이라고 제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선두 기업이고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는 2등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보시면 그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오각형으로 돼갖고 이게 5가지의 평점을 주는 거거든요. 보신 것처럼 배당 매력, 그 다음에 재무 안전성, 수익 성장성, 현금 창출력, 그 다음에 사업 독점력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옆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좋은 기업인데 이것도 100점 만점에 75점이니까 75점이면 전체 한 6,000개 중에 593이면 상위 10%. 엄청나게 좋은. 이거는 뭐 거의 교수님 아주 학교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별표로 보여드렸거든요. 그 과거 왓슨 선전해 보니까 뭐 별이 5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5개가 만점인데 쭉 보시는 것처럼 쭉 별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딱 보고 이거 CBS 이런 기업이고 평점이 이런 거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게 충분히 가늠이 되죠. 그렇죠. 그걸 저희가 서비스하는 거고요. 그럼 이 종목이 몇 개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 14일 동안 무료 기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다들 어떤 주식 같은 이런 거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관련 지표가 나온다면서요. 보시면 주당 배당금 하고 그다음 배당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 2006년 쭉 올리다가 지금은 이제 배당이 고정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배당 순위까지 아예 편하게 이게 그래프로 보이지면 편하거든요. 그렇죠. 안 보여주고 시각적으로 딱 보일 수 있으니까 배당을 증가시키니까 한눈에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하고 주당 순위를 같이 보는 것 저희가 사실 영문 사이트를 막 보여드려 했었는데 영문 사이트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주가가
밑으로 가고 있는데 주당 수익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야 된다고. 저건 또 다이버전스죠, 지금요. 그래서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렇게 좀 약간 주가 누워 있지만 주당 수익은 상대적으로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종목에서도 얘기하자면 블루 웨이브까지 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종목에서 이런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보신 종목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되죠. 넣어보시면서 아 진짜 저희가 한 말, 교수님 한 말이 정말 틀린지 맞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는데 14일 동안 무료로 되고요. 무료 동안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키움증권 MTS를 다운받으시고 실행시키신 다음에 프리미엄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거기서 미주미 신청만 하시면 시작하자마자 14일 동안은 전원 무료. 그 다음에 14일 이후에는 0.1%의 수수가 올라가고 이용하시면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포트폴리오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AI 승부주, AI로 뽑은 종목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프리미엄 강의, 우리 교수님의 주옥 같은 강의가 올라가기도 하고 제 강의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가 원래 유료지만 여기다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종목에 대한 분석,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시고 또 재무 데이터 보시면서 매출이 어떤지 이익이 어떤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춤형 종목 캐치는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종목을 또 골라줍니다. 마치 넷플릭스처럼. 아, 그거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저 깜 놀랐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기 전에 국방주 많이 나오죠. 방위산업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성향이 그런 거죠. 그런 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보인다고 그러면 종목을 찾아준 약간 AI 기반의 어떤 기능까지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 레시피라고 해서 투자 매력도, 배당주, 성장주, 슈퍼스탁, 소비자 독점주까지 다양한 입맛에 맞는 종목을 다 보여주니까 여러분도 투자에 대해서는 끝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해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TMI입니까? TMI인데요. 네, TMI.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어떻게 본부장 표현대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보시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월의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비가 뽑혔는데요. 에브비 1월과 4월과 7월과 10월에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일단은 여기에 이 종목을 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제 배당만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배당에서 높음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의 적정한 주가 수익까지도 바랄 수 있는 분들이 하라고 좀 조언드리기 때문에 한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고요. 8년 전부터 배당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고 4.74%의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1월과 쭉 보시면 12월까지 있는데 어쨌든 두 개, 어쨌든 하나씩 넣어드렸거든요. 그렇지만 빼먹지 않고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얘기하지만 1월부터 아마 이대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매월 한 번쯤은 문자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월가 봤고요. 그 다음에 2월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월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뽑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21년 2월 17일이니까 언제입니까 이건? 2월 16일날 되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주가 되는데 배당을 받으면서 주주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이날은 2월 16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날. 한 주라도 구매하시면 되겠죠. 요즘은 뭐 그 아이폰이나 뭐 삼성 폰에서 캘린더 예약해 놓으면 되죠. 그러다 그렇습니까? 알림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누가 지금 뭐 적어놓습니까? 수첩에요? 축협 달력에 적어놓는 거기 막 음력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요, 손 없는 날 표시되는데 손 없는 날 주시하면 되겠네요. 진짜. 근데 2월 16일날 손 없는 날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보시면 되고요. 배당이 금액이 56센트, 배당 수익률이 1.03%. 배당 성향이 33%고요. 12년 동안 배당 올렸고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에 지급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90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사용료가요? 마이크로소프트 365가요? 그렇죠. $100 정도, $100 하면 하여튼 그러면 넷으로 나면 $25 잡으면 $25라면 3개월에 $25 받으려면 몇 주가 있어야 됩니까, 저거?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꽤 많은. 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굳이 50조만 사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꼭 뭐 어떤 비용을 충당하기보다는 처음 한 주를 사서 바닥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달러를 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이 뽑혔는데요.
제가 존슨앤존슨은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이제 올해 가치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 분들은 네. 스파이 V에 가서 보시면 네. 꽤 높은 비중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존슨앤존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주니까 높겠지? PR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가치주로서의 어떤 명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2월 22일 날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 낙일이 지급되기 때문에 2월 21일까지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2.56%의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뭐 12년 동안 올렸던 거 역시 스트롱 바이견을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뭐 2월과 5월과 8월과 11월 나오는데 왜 또 굳이 5월과 8월과 또 굳이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배당 많이 받아 잡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또 한 가지. 네. 여러분들 이게 딱 보시면 2월일 것 같죠? 약간 다른 이유 때문에 3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다 혹시 꼼꼼하게 챙겨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 받아서 투자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싹 입력하셔갖고 우리 영문 글로벌에 딱 입력해 놓으시면 배당 스킬이 딱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알죠. 나와서 쫙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표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시면 요번에 이 강의는 정말 우리 강의가 훌륭했다고 좀 내가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강의까지 가는 거니까 거기까지 꼭 하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자, 2월에 됐고요. 3월에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3월은 월마트가 뽑혔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저는 저요? 예. 생각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습니까? 네네. 저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테슬라에 대한 생각을 반성한다고 저는 이미 실토했고요. 네. 월마트는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네. 월마트가 과거에 까시는 겁니까? 과거에 그 중국산이 즐비했던 그런 월마트가 아니다. 네. 지금 많이 변모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한번 좀 관심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외에 나오는데 딱 보시면 스트롱 바이견입니다. 맞습니다. 월마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배당 성향이 31%로 매우는 아니지만 약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배당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요. 이게 보면 12년 동안 배당 올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3월에 작년에 12월 달에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3월에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나왔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오늘요. 예. 코카콜라가 뽑혔는데요. 버핏의 최애 종목. 예. 네. 지금 1980년대 이후에 한 번도 팔지 않은 배당으로 정말 엄청나게 짭짤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369 11월에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끝에 보통 11월 마지막 날 이렇게 해갖고 애매모호합니다. 12월로 넘어갈까 하는데 제가 11월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1월 30일 날 배당 낙일이 있었습니다. 배당이 3.27%로 별로 안 나온 것 같지만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그런 기업이고요. 12년 전부터 계속 배당을 올려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매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코카콜라 얘기하면서 우리 버핏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내 쌍둥이 동생이 있다 치고 이 친구는 브로콜리 먹고 나는 이걸 콜라 마셔갖고 네. 건강을 비교하면 내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지금 체력콕을 드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좋은 음식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배당만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월로 가나요? 네, 4월. 4월 좀 잔인한 날인데 지금 뭐 그런 말 안 씁니다. 근데 4월에 보면 모건스탠리가 첫 번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건스탠리 1월과 4월과 7월과 10월에 주는데 사실 모건스탠리는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교수님.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의외의 선전을 보이는 기업이거든요. 네네. 대부분 금융주가 좀 많이 쉬고 있었는데 혼자서 지금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먼저 갔죠. 먼저 오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상업용 어떤 그런 은행보다는 약간 자산관리 쪽에 좀 매출이 더 커져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빨리 올라온 것이고요. 배당 성향이 23%로 좀 낮은 편이니까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고요. 11년 전부터 배당을 올려주고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의외로 좀 강한 금융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늘 금융주가 좀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좀 배당보다는 퍼포먼스를 많이 노리시는 분들은 모건스탠리가 좀 좋아 보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은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교수님 워낙 좋아하는 회사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프록터와 갬블이 만나서 만든 회사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무슨 동서였나요? 또 무슨. 동서였습니까? 동서 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가족분들이. 이게 1830년, 40년에, 시아, 장인어른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그 얘기 또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생각났는데
프록터는 비누를 만든 사람이고, 아, 예, 갬블은 초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또 기억하시네요. 그거 알죠. 근데 1840몇 년대 공황이 또 왔어요. 리세션이 와갖고 힘들었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비누랑 초랑 원자재가 같다는 거예요. 전 모르죠, 그게요. 원료가 같아요. 기본이 맞지 같은가 봐요, 비슷한가 봐요. 원료가. 그래서 그걸 갖고 뭐 싸움난 거예요. 동서끼리. 예, 그래갖고 불렀어요. 장인어른이, 야, 좀 너희들 와봐. 그래서 사회복 같이 하라고. 그래서 만든 게 프록터 앤 갬블이고, 그때 처음 만든 게 그 아이보리, 지금도 아이보리 있잖아요. 아이보리 비누가 나왔는데, 지금이야 뭐 다들 그런 걸 알겠지만, 지금이야 다들 화장실하고 그, 뭐라 그래요? 그 세수대? 예.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세면대에서 다 세수를 하고 목욕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1830년, 40년대 우리나라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미국도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베스트업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세수. 그래갖고 대부분이 냇물에서. 냇물에서. 강가? 네. 물에서 직접 세수도 하고 빨래하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물이 비누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 못 찾아요, 잘. 아, 그러네요. 그래갖고 뜨는 비누가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게. 아이보리가. 예. 그래갖고 유명해진 거라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PNG입니다. 그래서 PNG.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재미없었던 얘기인가? 같은 거, 재밌습니다. 예. 그다음에 헤드앤숄더 같은 거. 아이, 요즘이야. 요즘 우리 흥민이 형 얘기해야죠. 뭐 그런 거. 브라운. 예, 브라운이 흥민이 형 아니야? 예, 그런가요? 맞습니까? 우리 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용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얼추 100년 정도 배당을 지급한 회사로 유명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유한 50종목 안에 별로 없거든요. 없거나 아예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도 가져가 보자. 배당도 좀 주는 기업이니까 오랫동안 주는 기업이니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쭉 보시면서 하나로 쓴다는 분들은 한번 주식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들 쓰시는 회사니까 여러분들 보통 쓰시는 물건하고 회사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프록터 갬블도 그런 관련한 기업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넘어가겠습니다. 5월은 엑손모빌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물론 뭐 쉐보론을 좋아하지만 쉐보론이나 뭐 똑같은 겁니다. 엑손모빌이나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작년 2020년에 12월 달에 골드만삭스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매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좀 의견을 올려줄게 해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최근에 또 JP모건도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엑슨모빌에 대한 의견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게 좀 간당간당했어요. 배당을 삭감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배당을 삭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배당 삭감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 배당 삭감에 대해서는 거의 회사에서 발표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거의 배당 유지할 거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올해는 한번 가져가 보자, 에너지 기업을.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유가에 대해 전망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엑스모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나는 죽어도 엑스모빌이 싫어 하고 하시면 있을 거야. 난 쉐보론이 좋아. 쉐보론 똑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 하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을 제가 깜빡했는데 그 다음 날에 배당 순위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시초 같은 날 발표하기 때문에 거의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엑슨모빌이 아니고 쉐보론도 하면 상관없습니다. 쉐보론은 그 심볼이 CVX거든요. 참고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숫자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직접 매매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영어문이라든가 팀랭스에서 항상 업데이트하는 것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 제가 영문을 왜 굳이 갖고 왔냐면 증권사는 사실 그걸 끌어오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문 사이트는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보시면 일단 더블 체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 달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민영 건강보험 1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 웨브가 되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369, 12에 배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6월 달에 관심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75%의 배당 성향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과거에는 약간의 누구였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좀 극성 엘리자베스 워런 전에 있었던 분이 누구죠? 그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제도를 얘기했던 그분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할 때 상당히 좀 나이가 이제 50이 되려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그런 분이 이제 그런 제도를 얘기하면서 이 민영 건강보험의 수익을 좀 뺏어오려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해보자 했는데 지금 이제 그의 약간의 우려가 사라졌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나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지금 잠시 휴식하고 나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앞서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설명할 때 생각이 나지 않았던 모두를 위한 메디케어 포올 제도를 외쳤던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닌 버니 샌더스. 우리 화장실 가서 생각이 났어요. 정말 우리 교수님이나 큰일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져갖고. 근데 입에서 맴돌긴 하거든요. 단어가 완성이 안 돼갖고. 좀.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까지 생각했잖아요. 그거 생각이 어렵거든요. 정말 저는 워런이 상당히 좀, 저는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완주할 줄 알았는데, 일단 좀, 하여간. 전 그때부터 카말라 하리스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전. 카말라 하리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사실 그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리콘밸리 쪽에 친화적인 분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 검찰총장 했던 분이에요. 너무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7월부터 볼까요? 7월 보면 JP모건 체이스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JP모건 체이스 여러분들 좋아하는 금융주지만 여전히 50종목 중에 없다. 여러분들 절대 금융주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5번부터는 꼭 하나 보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1월 5일날 이미 배당금이 지급된 종목입니다. 2021년 1월 5일에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7월에 또 하지 않습니까? 겹치죠.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아마 문자가 계속 많이 올 거예요. 종목을 다 보유하시면. 89센트의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2.57%의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거의 한 평균 정도 주고 있습니다. 12년 전부터 배당금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대체로 바이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고 올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금융주? 어떻게 보세요?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액은 일단 하기로 했고. 이제 자사주 배당까지 다 제기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사실 그걸 떠나서 금융주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결국 은행이란 게 뭐로 모르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세요. 은행이란 게 돈 장사하는 거잖아요. 돈 장사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면 분명히 돈은 댕기는 거죠. 사실 JP모건이 아니라 웬만한 은행들이 다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시중은행들도 상업은행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대출해줬는데 모기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동안요. 그렇죠. 그런 사람 모기지 받기 시작하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기지 금리가 계속 사상 최저까지 떨어진 걸 보셨지만 계속 요즘 뉴스 좀 팔로업 하시는 분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선호도가 없는 거는 대한민국의 은행이 상당히 이제 학을 띄웠기 때문에 그래요. 학을 띄웠다고요? 젊으셔서 그런데 우리 같은 연배인데 왜 이럴지 우리가 김 PD가 모르면 이해를 하지만 본부장 모른 척하세요. 은행을 아예 쳐다본 적이 없어요. 아니 IMF 때 은행이 날라갔고 리만 사태 때도 문제되고. 그렇죠. 이렇게 은행이란 거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은행 특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제일 월급이 많이 주는 은행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 이제 친한 애 중에 진짜 똑똑한 애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봐서 들어간 애들이 지금 벌써 없어진 은행이 있는데 IMF 때 없어졌죠? 증권회사도 있었어요. 그 은행 밑에 증권회사도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나름 좋은 대우증권에 그 당시에 월급도 제일 많이 준 증권사 중에서는 그렇죠. 탑 레벨이었는데 그래봤자 2위군이고 독보적인 1위 증권사가 있었어요. 월급 잘 안 주는 증권사. 그리고 저희가 연봉이 예를 들어서 1000이라면 그쪽 금융기관에 들어가면 바로 1500, 1800이 나옵니다. 그 정도 차이 났던 은행이 있었어요. 어딥니까 이거? 본부장님은 들어보셨겠지만 친구가 이렇게 다닌 적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 주위에 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장기신용은행입니다. 장기. 들어나 보셨죠? 기억은 있으시죠? 기억. 들어본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장기신용은행 간회가 꽤 있었고 장은증권의 간회가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거기 갔어요. 네. 근데 왜 날아갔겠습니까? IMF 때. 혹시 이거 들으신 분 중에 관련되면 죄송하지만 뭔가 나라에서는 느낌 확 들죠. 장기신용은행 하니까 뭔가 국영기업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그렇습니다. 개인이 개별 회사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란 거가 항상 문제됐던 것이 소위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주주 이익을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주 이익보다는 뭔가 사회적인 높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뭔가 대출을 한 거죠. 뭔가 투자를 한 거죠. 그게 꽉 났기 때문에 장기은행이 날아간 거죠. 장은증권은 왜 또 날아가냐? 장은증권은 투자를 잘못했거든요. 자기 자본 투자하고 뭐 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증권회사가 보증됐지만 투자가 지금 생각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이없는 기업에 투자해갖고 그게 날아갔어요. 그래갖고 회사가 풍지박산났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은행으로는 정말 눈물의 은행이지만 정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은행주가 좋았지만 제가 이때 사회생활 한 다음에 은행주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다 부도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또 트라우마가 있겠네요. 미국은 철저하게 제가 믿는 미국 은행은 큰 은행들은 최소한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죠. 주주 이익에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은 제가 노코멘트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래서 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근데 미국은 약간 다르다. 그렇다면 그렇지만 하여간 미국은 약간 다르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우울한 기분을 빨리 전환시켜서 8월로 넘어가면 우리 교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과거에 로키드 마틴이 이 배당 ETF에 편입이 돼 있던 제일 많이 편입이 돼 있던 심지어 이거 왜 오셨어요? 이거 숨겨놨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월과 5월과 8월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보신 것처럼 그 42% 배당금은 $5 주고 있고요. 배당 수익은 3.04%로 10년 전부터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 DVI인가 어디 배당 ETF에 편입이 꽤 돼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빠졌습니까? 네, 지금 빠져 있죠. 근데 그 정도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잖아요. 로키드 마틴은 몇 가지 좀 여러분들 보실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저희 미주미 채널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죄송합니다. 2020년이 약했어요. 2020년이 약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저희 방송을 저희 미주미를 계속 팔로우하시고 구독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2019년부터 2019년부터 로키드 마틴이 2020년에 재미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이유는 나중에 제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증보다 한번 제 말씀 한번 역으로 한번 보세요. 2019년에 한번 그림을 2019년에 로키드 마틴을 S&P 500과 같이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로키드는 상당히 강했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강했느냐? 그렇게 강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그때는 보잉 때문에 강해졌습니다. 보잉이 1년 동안 죽삼을 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산업재 섹터에서 로키드 마틴이 엄청 커졌습니다. 비중이. 그러면서 로키드 마틴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이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팬데믹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스탑됐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이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웬만한 것들이 작년 고점을 다 회복했는데 이건 아직 멀었어요. 아직 $100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지금 제가 대충 알거든요.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2019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보잉 때문에. 역설적으로 2021년도 혹시 만에 하나 보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로키드 마틴이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혼자 그냥 뇌피셜인데요. 그런 게 있는데 다만 역으로 보면 우리 저 영문에서요. 0601 화면 있지 않습니까? 차트 보는 화면이요. 0601에서 0601에서 보시면 우리가 목표 주가도 보지만 우리 적정 주가 같이 보는 화면 있잖아요. 적정 주가를 보시면 같이 보여주는 그림. 목표 주가는 안 보셔요. 제가 말씀드린 거 목표 주가 대비 상당히 주가 지금 목표 주가 대부분의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작년에 말이죠. 작년에 2월, 3월에 주가가 현격하게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 웬만한 주식들이요. 적정 주가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월, 4월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애플이 그 당시부터 다 100% 올랐잖아요. 아마존도 지금 그때
1,800? 뭐, 2,000달러 이하만 가지 않았습니까? 작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예. 수준에 보시면 웬만한 주식들이요. 여러분이 보시는 적정 주가. 제가 여러 번 강의드렸지만, 영문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적정 주가는 모닝스타 가격인데요. 그 적정 주가 아래로 확 다 떨어졌어요. 마치 그거는 여기도 있지만 저희 미주미 초이스에도 적정 주가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 가격 이하로 다 떨어졌어요. 웬만한 것들이. 그러니까 소위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망하진 않는데 적정 주가까지 떨어졌다. 적정 주가라는 걸 제가 한번 강의해드렸잖아요. 적정 주가는 공시지가입니다. 아파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진짜 핫한 동네가 있는데 네. 갑자기 무슨 뭐 시장의 경제가 갑자기 다운됐는데 공시지가까지 떨어졌어 사람들. 네. 할 사람은 넘쳐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적정주가 개념인데 적정주가 수준까지 그 이하로 다 떨어졌었어요. 작년 3월에. 지금 이하 보면 그때 살 걸 하지만 그때 생각들이고 지금에 생각하시는 것들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었어요. 네. 그때 애플 샀었어야죠. 그때 샀어야죠.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샀었어야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로키드 마틴 한번 잠깐 봐주세요, 본부장님. 0601이다 보면 네. 적정주가 밑에 있네요. 제가 그 말이에요. 지금 맞죠? 네, 맞네. 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주식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웬만한 그 큰 것 중에서 적정 주가 밑에 있는 주식 찾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훌륭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 그런 종목일 수 있겠네요. 아니 말씀드리는 거 이게 주가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그런 네, 거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없으나 애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애플이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이거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근처에 있거나 그 아래를 갔던 것이 작년 3월, 4월, 2월, 3월, 4월이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겁내고 무섭다고 얘기했을 때가 딱 그때예요. 그때 주가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웬만한 1년 12달 중에 큰 주식들 지금 대표적인 주식은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왜냐면 웬만한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 핫하고 청담동 핫한 지역이 있는데 공시지가까지 안 내려가잖아요, 자료. 안 내려가죠. 매번 공시지가는 시가의 70% 정도 반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동산. 예,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할 텐데요. 지금 로키드 마틴이 공시지가 아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사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배당까지도 하는 얘기지만 제가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런 것들은 저평가이기도 하다 분명히 로키드 마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디테일이 있었습니까? 디테일이 있었고요. 이건 깜짝 놀라셨죠? 깜짝 놀란 디테일이었습니다. 일단 8월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사전 녹화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박수 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하고 막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회원도 가입하고 용돈도 쏘시고 그러실 텐데 용돈 안 주셔도 되고 그냥 격려 박수만 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대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는 누르시고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9월은 머크로 넘어갈 건데요. 제약사죠. 제약사 머크인데 머크가 올해 좀 좋은 일이 있었죠. 작년에 일단은 다우에 또 편입이 되는. 그랬었나요? 있었죠. 전문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 디테일이 없어요. 거기서 또 까먹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관왕입니다. 이관왕. S&P 500가 바로 30에 편입이 된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바로 내가 디테일 없는 남자 됐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2등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64센트 배당금을 주고 있고요. 3.13이고요. 12년 전부터 배당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도 스트롱 바이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가져갈 만한 한 기업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백신 개발하고는 조금 이슈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안정적인 수익이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9월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월 여러분들 묵직한 기업이 나오는데요. 10월은 캐터필라를 볼 건데 한번 넘겨주시죠, 교수님. 안 바쁘시면. 캐터필라 제가 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기업이시죠? 엄청 좋아하죠. 캐터필라가 사실은 의외의 어떤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프라 관련한 또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난리 났죠, 지금. 최고가 레벨 아니고. 최고가 레벨이고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인프라가 잘 올리는 안 될 텐데 이제 실적은 형편 없었는데요. 2020년에 실적 형편 없었는데 2021년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이번 주에 바로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제 결국은 인프라 투자인데 인프라 투자에 진짜 돈을 써야 되는 정도로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준은 낙후돼 있다. 그래서 그 수준이 그러니까 워낙 GDP 대비 써야 될 돈이 지금은 소위 G20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캐터필러 이런 거에 수요가 늘어났고 저는 캐터필러 그 디테일이 약간 부족해서 그 모델 번호를 모르는데 중요한 건 바퀴 하나에 5만 불입니다. 그거 있죠. 큰 차. 그 번호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과거에 이 캐터필러가 다시 한번 올라갔었던 때가 네. 그때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속았죠 그때. 예, 그때 이제 그 CEO가 나와갖고 아, 우리 기업 이 정도 실적 아닌데 하고 머리 걱정했던. 맞아, 그때 속았어요, 속았어요. 진짜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지만 이번에 진짜 약간의 좀 그 바이든의 어떤 정책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힘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한번 관심을 가져올 만한 기업이라고. 그러게 보시면 미국뿐만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5만 불짜리 바퀴 있는 것 초대형 덤프트럭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2020년에요. 인프라 투자 제대로 한 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분들. 없거든요. 왜냐면 다들 일을 안 하고 다들 멈춰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020년 다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기업이나 이런 중장비, 이런 거 중장비 대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괜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배당까지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준다? 이건 땡큐죠. 배당 상향이 거의 70%면 미국에서 압도적인 배당주로 하는데 뭐 틀림없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월 넘어가는데 11월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두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네. 첫 번째 종목 넥스트라 에너지입니다. 이거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이었고요. 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의 1등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단 맞아요. 지금 뭐 이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업종별로 보게 되면 에너지 업종에 들어가야 되는데 유틸리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은 됐나 모르겠는데 또 주식 분할을 한다고 또 한번 발표해갖고 했었죠? 다 끝났죠? 끝났으니까 벌써? 끝났습니다. 끝났죠. 끝났으면 주가가 보통 이제 그 분할한 기업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놈의 디테일 때문에 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뭐 워낙 그 최근에 트렌드하고 맞는 기업이다 매칭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34센트의 기업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7년 전부터 배당금 올리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것도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넥스트라 에너지에 대해서는 바이든이 워낙 청정 에너지 쪽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겹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청정 에너지 올라갈 때 좀 그렇게 재미난 어떤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얘가 조금 잠깐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넥스트라 에너지는 소위 그 유틸리티 섹터 있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sek터. 그 엑셀유죠. 엑셀유의 섹터가 비중이 큰 건 아닙니다. 엑셀유 섹터 자체가 한 2.78%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일 적은 것부터 서너 번 쫙 내려는데 그 섹터 안에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 그 정도에서. 그래서 넥스트라 에너지가 가장 그 안에서는 큰 회사가 되겠고요. 이 회사는 다양한 미국 내 기록들을 갖고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뭐를 만들었다거나 뭐들을 만들었다 다 해갖고 다양한 그쪽에서 분명히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때에도 이런 저 미주미 회원님들한테 방송하면서 라이브 하면서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바이든 때문에 저 넥스트라 에너지 사신 분은 후회할 수 있다. 마찬가지 캐터필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또 시점에서 딱 당선한 시점에서 역설적으로 보면 S&P 500은 그 이후에 한 13%, 14%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근데 당선되는 시점에서 안 올라간 것들이 이런 거랑 캐터필러 이런 게 안 올라갔어요. 왜? 그 전에 다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오히려 올라가기 쉬웠죠. 다른 올라갈 때.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미국 주식을 소위 재료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재료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 주식 기업은 절대적으로 뭐로 접근해야 되냐면 실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넥스트 에너지를 자꾸 소위 물론 그 안에 들어가죠. ICL이냐 이런 데 좋은 청정 에너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맞죠. 특히 아마 보나마나 저희 예측이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번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가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바로 사인할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전화만 하면 되고 이메일만 하면 되고 사인하면 우리를 보면 가입 신청서 요즘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사인만 하고 하면 형식적으로 하면 되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그 다음날 바로 사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하시는 거는 시기를 보는 타이밍을 보는 거고 낭패 볼 확률이 크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회사는 진짜 영어로 하면 퀄러티 기업입니다. 퀄러티 스타예요. 퀄러티 스타. 그러면 여기서 보면 퀄러티 그 반대말은 뭐예요? 배드 컴퍼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미주미는 지금 편하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김 PD가 성장주 가치주로 얘기하고 아마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올라왔을 것 같은데 성장주 가치도 아주 정확히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굿 컴퍼니 아니면 배드 컴퍼니인데 굿보다는 약간 영어로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굿에서는 퀄리티 컴퍼니라고. 예. 그 퀄리티 컴퍼니는 뭐냐라는 거죠. 머릿속은 있지만 머릿속은 있죠. 누가 어디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겁하고 제가 성장주 같이 저희 학교에서 그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특임 교수 하시는 특임 교수가 말씀드려 시간 예제하는 것 같으면 시간 강사인데 어떻게 특임 교수요? 그분이 저한테 이 교수님 좀 거시기 한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가치주를 얘기 많이 하는데 가치주가 도대체 어떤 걸 사면 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회사 나쁜 회사 하면 알죠. 좋은 회사는요.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만나면 마음속에 있죠. 좋은 회사 어떤 회사랑 있단 말이죠. 뭐겠습니까? 좋은 회사 하면 이럴 수 있겠죠. 사회에 기여도 많고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줘. 이게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퀄리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주식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퀄리티 기업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냐면 ROE가 높아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딱 떨어집니다 지금. 딱 떨어지는 거.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정말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냥 미국 자료를 슬쩍슬쩍 보고 번역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에 계신 분들도 요즘 많이 활발하시는 분 계시고 훌륭한 분도 계시지만 그냥 퀄리티 주식을 좋은 회사니까 사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디테일이 아니라 그 업을 전공한 분이 아니시라 그러세요. 저희 이제 전공을 했잖아요. 퀄리티 기업이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분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가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높은 거예요. 그 이제 좋은 회사, 그럴 때 퀄리티 되는 항목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게 퀄리티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좋은 회사, 나쁜 회사는 개인적인 마음에 뽑으시고 진짜 퀄리티 기업 할 때 그런 거다. 퀄리티 기업입니다, 이건. 그래서 산다 그러면 제가 배당도 이렇게 주고 배당 성향도 넣고 꾸준하게 배당도 늘려주고 퀄리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한 주씩 두 주씩 사보는 건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면 되는데 그냥 누가 지금 바이든이 되면 파리 기후 협약 들어가고 청정 에너지 때문에 넥스트 에너지 산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산막살 쫓아다니면서 말립니다. 그건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죄송한 얘기지만 투기예요. 그거는 미국 주식 하셔봤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디테일이 오늘 갑자기 살아납니다. 디테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약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요즘 갑자기 이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시죠? 요즘 학기가 지금 사이보다 빨리 시작되거든요. 중간고사 내고 싶다 지금.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11월 역시 가을에는 사과가 맛있죠. 그래서 일단 애플을 갖고 왔는데 요번에 맛있었어요, 좀. 좀 맛있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을에는 또 애플이 또 강한 면모를 또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배당 성향이 24%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에 배당을 또 올릴 가능성이 크니까 맞아요. 보시면 되고요. 8년 전부터 배당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센트의 배당금을 주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핫하진 않지만 그렇지 원래 이제 애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기업이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애플이 또 전기차를 만든다고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부를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생태계 안에서 이제는 조금 더 큰 핸드폰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우리 김 PD가 얘기했지만 차에 딱 따서 이거 이제 아이폰을 차에 딱 꽂으면 이제 차하고 연동이 돼갖고 이제 막 모든 걸 데이터를 서로 상호하면서 전에 봤던 음악도 듣고 전에 봤던 비디오도 보면서 또 내가 갔던 게 딱 기억해서 날 데려다주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꿈꾸는 게 아닌가 싶어 하고 점점 애플에 대한 이런 매출의 다변을 본다 그러면 좀 더 가져갈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에 본부장님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오프라인 하면 혹시 다시 왜냐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예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 디비던드 일 들어와서 배당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만큼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지 월급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 전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직원은 몇 % 월급을 주냐 이런 건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 월급이잖아요. 월급 연봉이잖아요. 월급이죠. 그 연봉을 보셔야 되겠고요. 연봉을 꾸준히 늘려주느냐 내려주느냐가 8년 동안 계속 늘려줬다. 그 얘기. 그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보다는 배당금이 늘어난지 줄어드는지 그게 더 키포인트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건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가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나온 공통적인 종목에 되는 거는 다 배당을
최소 5년 이상 진행시킨 기업들마저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망의 12월 마지막 종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번 금융주 갖고 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심볼은 BAC고요. 작년도 12월 3일 날 배당량이 걸렸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18센트의 배당을 주고 있고요. 2.14%의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은 35%로 적절한 편이고요. 12년 전부터 배당금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에 갖고 이것도 보시면 좋은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상업용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은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뭐 모건 스탠가 됐든 JP 모건 체이스가 됐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됐든 간에 금융주를 한번 가져가 보자. 물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나쁜 기업이 있지만 그건 이제 국내 얘기고 미국 기업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2021년도에는 에너지하고 금융이 올라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라고 좀 조언 드리겠고요. 이게 이 주식이 비싼 주식이 아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 몇 달러인가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빠르게. 특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최대 주주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워렌 버핏이 지금 버크셔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열심히 배당도 늘려주고. 제가 실수했네요. 왜요? 33달러입니다 벌써.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금융주 이거 뭐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금융주가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요. 사상 최고치의 4.71% 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 나 이제 리마사 때 이거 다 재산을 낸 건데, 참고로 보면, 여러분, 은행주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들 11월 이후에 주가 상승을 보면, 제가 대충 알거든요. 저거 있죠. 비트코인이 한 300% 올랐을 겁니다. 11월 이후에요. 테슬라가 150% 올라갔어요. 그리고 S&P 500이, 19%인가 뭐 올랐을 겁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50% 올랐어요. 골드만삭스가. 야, 대단한데 진짜. 대단한 수익을 보인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앞으로도 또 올해도 또 좋은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준비된 일단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도 또 한번 ETF로 여러분 찾아뵐 거를 약속드리고 저희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하루 이틀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혹은 30년까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투자 방법과 종목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성향에 맞지 않은 분들 재미없다고 느끼시겠지만 길게 좀 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끝으로 우리 교수님 1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 들으시고 끝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 목표지만 주간 뮤즈미를 또 꿈꾸고 있거든요, 제가요. 주간 뮤즈미? 주간 뮤즈미요? 주간 뮤즈미? 주간 뮤즈미 만들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뮤즈미 초이스에도 올려주고, 우리 응원회원도 보여주고. 저 모른 척 하죠. 그래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희 기술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면, 저는 또 주간 뮤즈미를 만날 거니까, 다음에 또 기약을 하고요. 교수님 오늘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오늘 말씀드린 주식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종목을, 기업을 검색하는 방법을 드렸고, 아까 중간중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약간 디테일 있게 또 저평가 주식을 찾는 방법,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린 주식 투자는 선악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이 없다. 그리고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본인만의 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조언 드리면 주식 투자를 주위 분들이랑 많이 상의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는 저희 생각을 공유할 뿐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월간 미주미, 김주권 가는 월간 미주미, 그리고 미주미 초이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아침 한 9시 정도에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시황들 다루고 있고, 또 아침 10시 20분, 30분에는 또 김주권에서 미주알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만 감히 말씀드리면 꾸준하게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more than enough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외로운 결단이지만 조금씩 욕심내지 마시고요. 시장관에서 말씀드리면 한국도 미국도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거는 누구라도 부인 못하거든요.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일수록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제 인생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자식들한테 매번 하는 일이 제가 매번 이제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가 Don't expect too much from me. 아니면 엄마나 와이프랑 해서 from us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엄마나 아빠한테 절대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주식을 이렇게 말해요. 주식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앞으로 그럼 본문장님 자를 쓰시는 거죠. 앞으로 30년, 40년, 50년, 20대 분은 지금 60년 동안, 70년 동안 주식을 앞으로 할 평생 친구거든요.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레버리지 정말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레버리지는 꼭 돈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보다
조금 심하게 했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했는데 본인이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샀는데 1달러, 2달러만 떠지라도 쉽게 해서 떡락하시는 분 있어요. 떡락. 어찌면 좋아요. 얼굴이 식은땀 자고 잠이 안 와. 그런 분들은 주식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반을 확 팔고 잊어버리세요. 지금은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평가권에서 작년 3월에 그 내재 공시지가부터 떨어졌을 때의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주시장이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물론 종목별로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서 마치고요. 2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